네, 스치면 상한가 특이점으로 오늘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9% 빠졌습니다. 2,441포인트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0.92% 하락해서 670선에 일단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오늘도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조금씩 사고 있다는 것, 이거는 지금 뭐 어디를 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위기 상황에서는 연기금의 수급도 중요하다라는 팁도 있는데요. 연기금들은 어디를 사고 있는지 이 부분들 잘 트래킹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에서는요, 반도체 그리고 전력망 그리고 재건주 이야기들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이야기 풀어갈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장 한줄평은요. 고려아연 껄껄껄입니다. 저 고려아연 그 거리죠? 네, 고려아연 좀 사놓을 걸. 고려아연 내려왔을 때 왜 안 샀을까? 좀 살 걸. 샀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또 강하게 했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알보리 외치면서 알테오젠, 뭐 보로누에 리가케엠 아무리 매매하고 반도체 올라갈 때 무조건 하니스부터 보세요라고 해놓고 하니스 올라가게 되면 테크인 보세요라고 해서 우리 테크인도 10%대 많이 올라왔는데 그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고려아연의 최근의 추세를 보게 되면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이렇게 기업들이 맘먹고 주가를 올리고 지분을 사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게 진정한 밸류이지 않을까. 아무리 정부가 밸류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이렇게 의지가 없다면 실패하게 되는데 고려아연처럼 지분을 좀 사겠다라는 의지가 다 보여지게 되면 결국 밸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국내 기업들의 오너들의 좀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진정한 밸류업이 오고 진짜 큰 불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네. 하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껄껄, 사볼걸, 팔걸, 뭐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은은형님께서 하나만이라도 사볼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저는 안 팔 걸. 네, 그쵸. 저는 뭐 몇 주를 사봤었거든요. 네. 91만 원, 2만 원대 사서 105만 원인가 팔고 한 주가 몇 주인가 샀는데 안 팔 걸 200만 원인데 100만 원 넘게 벌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왔고 이제 눈도 왔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이벤트가 있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12월 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랠리를 기대를 했었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연말까지 악재가 없고 금투세도 이제 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뭐 계엄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은 네. 갑자기 나락으로 갔는데 이런 나락 속에서 이제 생각을 나는 게 이제 인동초, 그러니까 이 겨울을 이겨내려면 겨울을 이겨내는 인동초처럼 많은 시장의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 그러니까 경험치에 보면 이제 이게 뭐 탄핵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 탄핵이 됐던 저기 2016년도. 탄핵이 안 됐던 2004년도를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3개월은 시장이 안 좋았고 탄핵이 안 됐을 때는 더 이제 한 8개월 동안 안 좋았고 탄핵이 됐을 때는 이제 3개월 끝나면서부터 시장은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뭐 지금도 비슷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제가 한번 PPT를 본다고 하면 정말 열받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PPT를 보면서 트럼프 당선 한 달 동안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의 대표 추이를 보면 미국 5% 올랐고요. 독일도 5% 올랐습니다. 여기에 프랑스만 있으면 완전히 땅인데 프랑스도 지금 현재 정치 불안 때문에 이제 불신임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영국도 올랐죠. 일본도 올랐죠. 인도도 올랐죠. 멕시코, 대만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지금 현재 그 관세 뭐 25% 인상 뭐 이제 한다고 트럼프 하는데도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코스피 4.8 그다음에 코스닥 10% 빠졌는데 중국에다가 그렇게 위협하는데도 중국도 상하이 지수도 뭐 보합 수준인데 전혀 관계없는 한국만 이렇게 빠지는 거에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마음 아픈 상황이 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를 데이트해 본다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마음을 다잡고 인동초처럼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오늘 시장이
너무 좋지도 않고 뭔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웃음도 잃었을 것 같은데 채팅 하나 읽으면서 같이 웃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님께서 MG 인동초등학교인가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인동초 뭐예요? 그러니까 식물이긴 한 것 같은데. 겨울에 피는 꽃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동초라고 겨울을 합니다. 이겨내는. 겨울을 그러니까 참을 인자에다가 네. 겨울 동에다가 꽃 초자, 화초초 초자니까 이제 네네네. 인동초, 겨울을 이겨내는 꽃. 그쵸.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꽃처럼 이겨내듯이 우리 개미들도 잘 겨울을 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동초등학교 아니고요. 자, 인동초 겨울을 이겨내는 꽃. 자, 인동초처럼 우리가 잘 버텨내야 봄에 이제 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조기준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오늘 일장 어땠습니까? 내가 팔면 최저점이다. 네, 그렇게 팔지 한마디 말자, 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저도 손이 잘 안 나가는 시장이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빨리 정리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그랬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어제 이제 무료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오늘 그 셀비온이라는 기업을 좀 잠깐 짤막하게 수익을 냈는데 네. 하니까 또 이제 20% 넘게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팔면은 올라가고 셀비온, 네. 사면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시장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국정 정세가 워낙에 또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시국이 조금 이제 불안정한 시장이라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시국도 또 겪어서 지나가면은 또 이제 반등하는 자세가 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지금 업황 자체가 너무나 다들 안 좋기 때문에 업황이 좋은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견뎌서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한번 저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인내가 있어야 된다. 좀 잘 버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현재 시장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어주평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바로 첫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현재 시국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에 좀 커플링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럴 때도 국내 반도체주가 못 따라가는 날들이 최근에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소부장주들이 쫙 올라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도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미국과 커플링 현상이 나왔다라는 것. 사실 아무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커플링 된다라는 거 이거 좀 당연한 건데 또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특수성이 생겨버렸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죠. 일단은 그래도 반도체가 상이 별로 안 좋았던 모습 속에서 미국장을 좀 따라갔다라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속성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일단 반도체가 왜 올라가느냐부터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어저께 밤 사이에 세이즈포스라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또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AI 소프트웨어들이 실적이 잘 내는구나.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그만큼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과 마벨 테크놀로지도 지금 AI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까지 또 어떻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강세가 나와줬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반도체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력기기까지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뭐 지기 번호반환 이런 종목들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어제의 하루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내에서 AI 소프트웨어와 결국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결국 또 더 필요한 AI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미국 내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흐름 자체를 따라갔다라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에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제 HBM 관련돼서 그 다음 버전을 조금 6개월 정도를 좀 빨리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중국 언론 쪽에서 대만 쪽에서 그와 관련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뉴스가 올라왔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결국 삼성전자가 또 올라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제 오늘 장중에 약간 썰 같은 게 한 번 더 돌았었는데 삼성전자 이제 12월 달 곧 있으면 엔비디아 향 8단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한 번 더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오테크니스도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테크윙 이런 정보도 다 돌아오면서 그동안 이제 소부장들도 못 갔었고 HBL도 올라가더라도 하이닉스만 갔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그다음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들 뭐 YC까지도 한번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이닉스 밸류체인까지 다 같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반도체가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맺음을 해주셨는데 이건 지금 뭐 나라의 그 정치적인 이슈가 좀 해소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의 영업이익들 자체가 상향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고 아직은 하향 조정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예. 하향 조정 내리기 다 끝나게 되고 선반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는 시점이 돼야 급방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계속 치고 올라는 가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디램 메모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해외 쪽에서는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내년도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더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하이닉스는 만약에 메모리 쪽에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HBM은 다 메꿀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하이닉스만 가서는 국내에서 RT가 올라가기 좀 어렵고 결국은 가장 큰 형님인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직은 좀 모멘텀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현상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결국은 정책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네. 국내의 펀더멘털이 강하면 결국은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국내에서의 펀더멘탈이 워낙에 약해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좀 제한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예.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펀더멘탈부터 조금 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도 본업에서도 뭔가 조금 강한 게 그렇죠. 펀치가 하나 네. 나와야 지금 뭐 정치 리스크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 싶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물어볼게요. 사실 외국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다시피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 리스크가 이렇게 발생한 상태에서 한국을 팔 거 아니에요. 일단 한국을 매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는 뭐 업황이 좋고 나폭을 떠나서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시장 여파를 떠나서 뭐 업황이 좋아도 못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신용평가랑 삼성의 신용 지수를 했을 때 한때는 네. 삼성의 신용 등급이 더 높을 수 있다. 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봤을 때 한국의 신용 등급이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제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했을 때 이제 뭐 피치라든지 뭐 외국계 이제 3대 평가 기관에서 무디스라든지, 네. 한국 신용 등급 뭐 AA 그대로 유지한다. 네, 맞아요. 삼성전자 아마 AA일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사는 외국인들은 뭐 하루아침에 뭐 사고 조금 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보유했던 기업들이 이제 외국계가 대부분이고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20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현재 이제 시장은 20조를 팔았는데 지금 삼성전자 매도라든가 뭐 삼성전자를 대부분 매도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제 전체 우리 시장에서 2,300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그러면 20조를 팔면 1%를 판 겁니다. 1%.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 것 같지만 그 중에 이제 외국인이 보유한 게 이제 687조잖아요. 이제 12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687조 중에 또 2조니까 뭐 몇 프로 계산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의 1%지만은 외국인이 보유한 687조 중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보유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뭐 3%를 팔았다고 해서 이 그 외국인이 이제 28%, 27% 정도인데 이제 20조를 엄청나게 많이 판 것 같지만 전체 시장이 1%고 또 외국인이 보유한 것 중에 보면은 한 3% 정도 될 텐데 이제 뭐 더 팔까? 이제 더 많이 안 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54% 아직도 미니멈은 54%라는 거죠. 52%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1%를 팔 때마다 이제 우리 자사주 매수로 해서 커버를 가능할 것 같고 만약 제 생각에는 요번에 이제 정치적인 악재가 안 나왔으면 외국인들은 팔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악재 이슈에서 그쵸. 오늘 기사에서 태국에서 보니까 원화 환전 안 해주겠다라는 거 이제 문구가 기사에 돌았는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계엄령이 일어난 나라는 솔직히 보면은 뭐 저쪽에 보면은 중동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페루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나라가 많고 어떻게 한국에서 계엄령이 일어났는지를 다들 의아해할 거고. 저희도 그때 브라질 국채를 팔 때 보면은 이제 채권의 그 평가서에 보면은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평가 관련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를 주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글로벌하게 시장에서는 결코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뭐 엄청나게 더 팔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이 2,300조라는 게 솔직히 슬픈데 네.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팔면 우리나라 주식을 한 주식만 팔아도 2번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시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PBR로 계산했을 때 1 이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저평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PBR이 0.1, 1.0 밑입니다. 0.899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의 자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만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주식을 다 지금 올스톱하고 청산했을 때 현재 2,300조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데 이런 극저평가에 가고 있는 건 정치적인 리스크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우태 매니저님한테도 요거 비슷하게 좀 질문을 해볼까요? 한국은 팔고 반도체는 살 수 있습니까, 외국인이?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실 마침 이틀 전에 똑같이 첫 번째 특이점에서도 반도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달라진 게 있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오늘 반도체를 첫 번째 특이점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섹터니까 다시 한번 좀 투자 의견을 잡아보자라는 건데 김용태 매니저님은 혹시 오늘 보면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단호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뷰 그대로 우리가 좀 보자. 네, 맞습니다. 그때 오만전자 밑으로 가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5만 원 깨지면 반도체는 저는 있는 반도체 다 던질 거고요. 네. 6만 전자 돌파하는 순간부터 반도체 다 담을 겁니다. 6만 전자가 네. 되면 그래서 지금은 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전하느라 성공을 했지만 그러면서 오늘 업황 자체에서 반도체에 대한 시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뭐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지금이 추세를 전환했다라고는 단언하기는 좀 이르러요.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간에 그동안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 들어왔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런 자리에서 괜히 들어갔다가 또다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아마 휩소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시점을 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그려졌을 때 그때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을 사더라도 늦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동안에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사느냐 반등해서 올라와서 사느냐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60, 70%가 물려있는데 고작 10%, 20%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게 만회가 되는 자리가 아니고도 또 지금 자리에서 또 물타기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섣불하게 반도체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시세 조정이 나오는 거에서 반등 자리를 봤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11월 달부터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큰 뭐 낙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뭐 버틸 수는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지거나 그럴 때는 저도 그냥 과감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지고 차라리 그거를 다른 섹터에서 복구를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워낙에 또 박스권 지지 바닥권에서 지지 라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6만 전자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뭔가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시점이 나온다. 왜냐하면 그 가격대가 왠지 뭔가 삼성전자에 대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뭔가 가격대가 맞거든요. 5만 전자, 6만 전자, 7만 전자가 삼성전자 가격대가 어떻게 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무조건 관망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섣부르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금을 지켜내면서 다른 섹터들도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반도체는 확실히 단타 어려울 것 같고 장기 레이스로 무조건 봐야 될 것 네.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좀 소부장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부장에서 불을 뿜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좀 기대봐도 되나? 근데 차트 보면은 거의 지금 쌍바닥 찍은 종목도 많고요. 다시 올라갈 이 포지션을 잡은 종목들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 타이밍이 맞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개별 움직임대로 또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소부장 보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같고요. 이오테크닉 13%, 뭐 테크윙 12%, 프로텍 9, PSK 7% 등등 이렇게 갔는데 하나하나씩 물어볼게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네. 테크윙 항상 꾸준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테크윙 보면서 이제 확실히 제 자리 찾아가는구나라고 좀 보셨겠어요? 테크윙은 네, 오늘 좀 팔았습니다. 아, 네, 오늘 1차로 좀 팔았고 오, 예. 다시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약간 좀 중간 정도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여기서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1차로는 오늘 좀 팔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수급 좀 봤을 때 결국은 소부장들을 들어 올린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업종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외국인 매도가 들어갈 때 연기금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번 달에 들어서 연기금 매수가 굉장히 세게 붙고 있거든요. 그 코스피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 매수가 커지고 있는데 연기금이 오늘 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면서 소부장은 또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기금이 약간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네. 좀 바스켓 역할을 좀 해준 게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날짜로 해놓고 연기금을 찍어보게 되면 실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이오테크닉스고 그 아래에 보게 되면 테크윙이 있고 ISC 예. 그다음에 PSK와 오로스가 있거든요. 결국 오늘은 뭔가 연기금 쪽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하면서 바스켓 매수가 반도체 업종에 들어가다 보니까 빈집이었던 오늘 테크윈도가 있었고 테크윈 그동안 연기금이 많이 모았던 종목이고요. 많이 모았던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까지 좀 퍼졌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테크윈이나 오늘 올라간 거 보게 되면 대부분 다 HBM 관련 종목이었고 테크윈은 지금 3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 HBM 관련 검사 장비, 전수 검사할 수 있는 그 검사 장비가 납품이 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라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튀어 올라왔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가 더 치고 올라간다면 테크윈도 같이 갈 수가 있을 건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다시 오늘 올라왔지만 내일 조금 음봉으로 밀린다면 다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에 대한 동향을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 좀 소부장들 쫙 봤을 때 오늘 되게 의미 있게 올라간 종목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과거에 보면은 이제 솔직히 뭐 반도체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가면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HBM 검사 장비들만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쪽만 지속적으로 왔는데 오늘은 이제 골고루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쵸. 뭐 유진테크도 그렇고 이제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소부장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소부장 중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좋아지는 종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유진테크, HPSP, 주성, 뭐 그다음에 TSE, PSK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닉스부터 SNS텍, 그다음에 뭐 YC까지, 그러니까 삼성 밸류체인과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같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거의 8% 10% 정도 올라오는 상황에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가져야 되는 거고 그들 중에 일부는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작년에 온기의 실적을 벌써 3분기까지 넘어서는 종목들이 많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뭐 SNS텍은 뭐 이제 신규 시설 투자도 했고 그래서 그런 반도체 쪽에서 여러 골고루 올라가는 거는 그동안 거의 2, 3년 동안 뭐 2차 전지가 가고 바이오가 올라갈 동안 반도체는 계속 빠졌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낙폭 과대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번에 뭐 정부에서
이제 뭐 시장에 안정 조치를 해서 증한 기금을 한다고 하면 이런 종목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시총 높은 것들 바이오 2차 전지를 사면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반도체는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반도체가 엄청나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애도 많다. 물론 안 올라가니까 제가 봤을 때 뭐 동진 세미캠이나 원리 QNC나 쿼츠 관련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안 갔거든요. 네.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한다는데 나중에 증한기금이 만약 한다 그러면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위주로 좀 샀으면 좋겠다. 그냥 시총이 높은 종목들 막 이렇게 중간작으로 사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다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오늘 거의 다 같이 올라간 날인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거를 의미 있게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 보니 둘 다 올라간 겁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의미 있게 봐야 돼. 왜냐면 그 전에는 밸류 아까 그 반도체 하면 거의 뭐 99%가 하이닉스 밸류 체인만 갔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거의 예. 계속 반도체 그러면서 하이닉스를 따라가면서 이제 소외됐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이제 손잡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네. 거기에 많은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들도 뭐 같이 샀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은 또 팔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루아침에 뭐 샀다가 또 팔 수도 있지만은 네. 저는 저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우태 매니저님 이 질문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오늘 후공정 소부장 종목들이 모처럼 쫙 올라갔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건 좀 기대해 볼 만한 건 이 소부장 내에서의 순환매 도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후공정 올라갔으니까 조금 있으면 유리기판 올라가고 유리기판 끝나고 또 이제 액침 냉각 올라가고 이런 순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일시적으로 보시나요? 또다시 저는 반도체 부정론자로 가겠습니다. 네, 그냥 아직은 아니다. 혹시 옆에 조기준 매니저님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떻게 또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도 맞지만 예. 또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디 누가 답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부정론으로 보고 있는 거는 추세가 확실하게 돌아야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게 네. 추세가 살았구나라고 저는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점인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아직까지는 접근하기는 어렵고 접근하더라도 단기성으로서 접근해서 매수해서 수익만 나오면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네. 지난 7월 달에도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난 3월장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을 때 7월 달까지도 거의 47%가량 하락을 하다가 7월 달에도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그렇게 외쳤을 때 그렇죠. 횡보하는 자리에서 장기 평선까지 다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또다시 53%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추세는 하락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는 거에서 너무 안연해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확실하게 돌아서 횡보장을 하고 그러고 확실하게 돌아섰을 때 이제는 바닥을 찍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물론 이제 단기로서 내가 지금 신규를 접근해서 수익이 나서 나온다라는 건 상관없지만 그동안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오늘 올라왔다라고 해서 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하기에는 아직은 좀 현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한 시점에서는 좀 어차피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였으면은 어차피 추세는 돌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점이라든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시점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압축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에 대해서 오늘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차치하고 소부장 종목 바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그동안 이제 SK 쪽을 말씀드리면서 테크인을 같이 설명드렸었는데요. 테크인은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고,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이 종목도 다시 가야 될 타이밍이 서서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디죠? 한미입니다. 한미 같은 경우가 최근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하나의 인더스트리가 하나 정밀기계랑 그 다음에 ASMPT 쪽으로 SK 하이닉스가 3원화 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미 관련해서 내용 파악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내용들하고 실제 한미의 현재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지금 언론 매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과 메신저 통해 돌고 있는 찌라시들의 내용이 네. 대부분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안 맞는 게 많고 한미의 내용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뭔가 수구조로도 안 붙고 있고 원체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수구조로 꼬여서 아직은 못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ASMPT와 하나인더에 대한 얘기가 빠르게 안 나오게 되면 결국은 하이닉스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한미가 더 커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미가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원화체를 지금 당장 사기보다도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만약에 양매수가 연속적으로 붙어주고 주가 또한 조금씩 이제 상승에 대한 양봉이 뜨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한미 쪽으로의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접근해 보시면 생각보다 한미가 좀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를 둘러싼 가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수급은 못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사업을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가 일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하나를 교체하겠습니다. YC를 가져왔는데 누구랑 네. 겹쳐서 빼고요. 네. 저는 누구랑? SNS택을 일단 말씀드리는데 예. 요게 지금 현재 SNS택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신규 용인에다가 이제 신규 공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50억 영업이 나와서 작년에 1,500억에 근데 올해 벌써 1,300억이 넘어섰는데 255억 영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작년에 영업을 넘어서면서 관련해서 지금 이제 포토 마스크 관련, 블랭크 마스크 관련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펠리클을 국산화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아사히에서 지금 기술을 가져와서 펠리클인데 펠리클이 이제 블랭크 마스크나 포토 마스크에 이렇게 보호하는 얇은 피막인데 이게 하나당 그러니까 EUV 펠리클입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국산화했기 때문에 지금 500와트짜리를 국산화했고 지금 600와트짜리를 지금 이제 생산을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된 매출만 하더라도 EUV 관련해서 이제 가장 갈 수 있는 이게 4, 5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단기간에 거의 50% 빠졌고 실적도 뒷받침되면서 기관들이 사고 있고요. 하나 더 본다고 하면 이제 저는 아까 이제 한미 반도체를 얘기했으니까 저는 하나 인더스트리를 보겠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기관 과 연기금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외국인이 100만 주를 한 달 동안 샀는데 오늘은 하나인더스트리얼을 연기금과 더불어 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지금 박스권 매매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수급 너무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것 같다.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NS택과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서 조기준 매니저가 누구 때문에 한 종목을 바꿨다라고 했는데 그 누구한테 가보겠습니다. 종목 어딘가요? 저도 종목 바꾸겠습니다. 저도 누구 때문에 YC를 갖고 왔다가 YC를 바꾸고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네오셈 1차적으로 보고 그렇죠. 계시면 네오셈은 좋겠고요. 항상. 네, CXL 후속주로 보고 있는 게 TLB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TLB? 네, TLB. DDR5 그리고 CXL 같이 하는 건데 네. CXL이 2.0부터 이제 2.1부터가 들어가야지만 이제 HBM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DR4보다 DDR5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DDR5면은 TLB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 면에서도 좋아지고 있는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양사를 갖고 있고 이번 3분기부터 CXL의 초도 생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HBM 다음으로서는 CXL에 관련된 기업들이 분명히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TLB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체가 다 빠질 때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서 하고 있는데 네. 14,000원에서 12,000원 이 사이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른 반도체 다 내려갈 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권 라인을 잡아놓고 있지 않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행보하고 있다는 거는 조만간에 매집하고 있다가 튀어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못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셈과 TLB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YC는 두 분의 선택을 다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가람 매니저님, 저 내일 YC 한번 사볼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YC? 예. YS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팔단 됐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때는 그냥 차트 안 보고 YS 사면 됩니다.
네, 삼성 쪽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때문에 이제 그 날이 좀 가까워지는 건 아닐까. 두 분이 네. 오늘 YC 선택 안 했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반도체 올라가면은 이제 전력기기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 보면은 좀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어요. 뭐 최근에 좀 트럼프 트레이드랑 관련해서 오히려 좀 힘을 못 받은 모습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 전략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뭐 메타 비롯해서 이제 빅테크들이 하나하나씩 뭐 우리 회사의 SMR도 놓을 것 같고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 센터, 우리 회사만의 뭐 전력기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을 우리나라가 잘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요 근래 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어차피 뭐 어떤 이제 테마 형성 종목들은 오래가죠. 화무 11홍이라고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좋은 테마도 10일 이상 가지 않는다. 뭐 근데 저는 꽃이 100일홍도 있는데 왜 11홍이냐라고 하는데 네. 100일 동안 가는 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주식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뭐 한 달 이내에 다 뭔가 10일 내에 꽃이 지듯이 주식시장에 어떤 아무리 좋은 테마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고 그래서 전력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전력 AI 관련해서 전력 수요는 확실하고 노후 관련해서 뭐 케이블 같은 거는 교체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쵸. 뭐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각국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이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많이 올랐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종목들은 너무 이제 손대를 많이 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유일하게 좋았던 게 이제 재룡전기는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렸고 뭐 다른 종목 현대 일렉이 버티는 상황에서 효성그룹은 올랐다가 이제 효성그룹에 의해서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네.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제 좀 다릅니다. 재룡전기가 지금 이제 우하향을 해버렸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 지분은 거의 바뀌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지수만 너무 종목만 많이 빠졌을 뿐이고 제가 추천드린 산일전기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변압기 그쵸. 쪽에서 이렇게 이제 뭐 추세 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산일전기가 지금 이제 친환경이거든요. 트럼프가 된 상황에서 빠질 줄 알았더니 물량 소화 과정 거치면서도 기관들 외국인들 계속 사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질 섹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쉬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최근에 뭐 몇 달 쉬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갈 자리가 아닌가. 분명히 실적이 왜 제가 말씀드린 산일전기도 그렇고 HD 현대일렉도 그렇고 올해 그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작년에 1년 영업이익을 넘어섰다라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두 회사가 아니 3분기가 아니고 반기에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6월까지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1년치 영업이익을 넘어선 회사가 네, 산일전기와 현대일렉트릭이다. 나머지는 이제 3개월 만에 넘어섰고요. 나머지 이제 뭐 그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3개월 만에 그러니까 3분기 동안 그러니까 반기 6개월이 아니고 9개월 동안 했을 때 넘어섰고 그만큼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갔을 때 실적이 가장 좋은 회사들은 변압기, 전선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김홍태 매니저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또 한국전의 피카츄기 때문에 지금은 좀 피카츄 관점에서 전력기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뭔가 추가적인 호재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전력기기를 둘러싼 호재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이제 교체 시기도 다가오고 있어서 뭐 다양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두가 알면 호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게 좀 작용이 되는 것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단기간적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황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는 와중인데도 슈퍼사이클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된 전력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이제 전력기기들이라든지 기자재 종목들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들 위주로서 또 상승을 했지만 기자재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케이블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조정도 끝나가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반등 기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전선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반짝였던 시장이었다가 조정을 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은 전력 관련된 이제 섹터들은 눈 감고 귀 닫고 손가락 묶고 그냥 고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냥 사라. 네, 그냥 사면 되지 않나. 그리고 H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자재들에 대한 수출이 계속적으로 업황 늘어나고 있는 시점도 있고 지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측만 아니라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예. 북미 뭐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기자재들이 계속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격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니까 한 번에 뭐 10% 20% 튀어가는 것보다 서서히 우상 흔들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신고가로 더 치고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믿어보고 그냥 담아둬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입 닫고 눈 네. 닫고 네. 손은 묶지 말아야 됩니다. 마우스가 필요하니까 또 매수 버튼도 팔까봐. 네. 팔까봐. 매수하고 손을 묶어야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은 보셨을 때 전력기기가 이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수혜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쪽은 잘 가거든요. 근데 맞아요. 미국만큼 또 국내 전력기기가 사실 국내 전력기기가 더 잘 갔었죠. 어느 시점에는. 근데 네. 최근에는 커플링 되는 걸 기대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건가요? 미국 가는 만큼? 그렇죠.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 결국 미국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업종이 누가 있고 미국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못하는 산업이 뭐가 있느냐를 보게 되면 네. 결국은 국내에서 또 수출을 잘 나가고 있는 변압기 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한국에 변압기가 없으면 대체만 대가 물론 대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량 자체를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국내 변압기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베르노바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빠지도 않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 인베스트데이가 있는데 아마 그 투자자의 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거 발표가 나올 걸로도 알려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얘뿐만 아니라 이턴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전혀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한 번 눌렸다가 계속 올라가서 아예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상태가 이게 미국인데 미국에서 이런 종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종목들은 안 빠집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 보게 되면요. 지금 외국인들 주가 차트가 많이 올라가지를 못한 것 뿐인 거지 빠지질 않고 있는 게 현대 일렉트릭이고 외국인, 요 검은색깔 맞아요. 외국인거든요. 지금 기관에서 다 팔고 나갔지만 외국인들이 안 팔아요. 외국인이 안 판다는 얘기는 팔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거고 오히려 더 내려가게 되면은 외국인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게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큰 점들인 효성중공업 리스크가 나오니까 외국인이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LS 일렉트릭 보게 되면 주가 내려왔지만 외국인들은 더 사고 있다. 결국은 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아래 단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산해전기 또한 아까 전에 봤었던 뭐 GE 쪽 본다거나 해외 쪽에 대한 고객사가 더 증가될 걸로 알려져서 기관들이 이제는 위쪽 종목을 못 사다 보니까 그 아래 단에 있는 종목은 기관 쪽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산해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특히나 연기금이 거의 지금 엄청나게 꽂혀가지고 산해전기를 엄청납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일진전기 보게 되면 똑같아요. 수급이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 게 일진전기인데 오늘 또 많이 올라왔죠. 결국 이렇게 해외 쪽 미국에서 뭔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 내 수혜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 매수가 붙어서 대표적인 대형주가 올라가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기관에 사서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 쪽은 현대 일렉트릭이 깨지지 않는 이상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외국인들이 챙기고 있는 이쪽 대형주들이 더 현재로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매수하고 있는 밑에 있는 종목들, 올라갈 종목들을 보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우리는 상승률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보는데 현대 일렉트릭은 단계에 들어가서 뭐 1, 2%, 3%밖에 아마 상승이 별로 안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을 기준 삼아서 현대 일렉트릭이 안 빠지고 올라간 해가 되면 저 같으면 일진전기나 아니면 산해전기처럼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러한 종목들, 결국은 기관 쪽이 담고 있는 종목이 우리가 매매하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해전기, 일진전기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니저님의 또 오늘 탑픽 종목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것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다가 깜빡하고 하나를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예. 요거 시간 되면 좀 잠깐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 지금, 네,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PPI인데 PPI는 생산량 물가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변압기 미국 내 생산량 물가거든요. 변압기 가격이 안 빠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팔면 팔수록 더 많은 이익이 남기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대 그 위에 있죠. 아마 변압기들은 4분기에 환효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PI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은 종목 어디를 좀 집중할지도 궁금합니다. 종목 물어보기 전에 좀 구분을 짓긴 하잖아요. 지금 뭐 전력기기, 전선 둘 다 좋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좋은 시기입니까? 근데 사실은 전선은 보면 이제 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LS랑 LS1렉이랑 대한전선이랑 가온전선. 뭐 네. 그 외에 이제 전선주는 소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름만? 예, 그렇죠. 이름만 있는 회사하고 사실 저게 일진전기는 전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변압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변압기가 더 낫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일진전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진전기를 보면 그런데 이제 저는 일진전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일진전기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조인데요. 지금 현재 1조 보였을 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조정 고치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조인데 이제 외국인 지분이 한 뭐 8%대에서 6%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에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 보면은 작년에 600억인데 지금 현재 3분기 동안 600억 정도 조금 뭐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600억 정도를 했고 올해 이제 800억 정도 넘어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는 일진전기 그만큼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재룡전기를 더 좋게 보는 게 6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지분은 거의 20%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작년엔 700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벌써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를 합치면 500억에다 8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넘어섰고 올해 1200억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뭐 일진전기랑 뵀을 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더 나오고 외국인 지분이 더 높은데도 20%가 육박하는데도 요거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10만 원 찍고 단기 급등했다가 단기 급락을 했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에 찬바람 불며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변압기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엄청 팔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적은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은 그대로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두 종목 중에 가장 선호도가 있다면 지금 현재 저는 낙폭과대 종목인데도 실적이 가장 좋은 저는 재룡전기 물론 이제 산일전기는 저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고 이제 산일전기 후속으로 해서 현대타임에서는 이제 변압기 쪽의 1순위는 재룡전기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들어봤고요. 자, 저는 그래서 김응태 매니저의 종목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쪽에서는. 뭐 저도 뭐 어차피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당연한 거고 저도 좀 중소형주로 본다라고 하면 제일일렉트릭. 제일일렉트릭. 네. 야, 오늘 종목 다 아무래도 다르네요, 이제, 거의. 네, 이제 스마트 배선 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튼에 대한 아크 차단기를 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또 테슬라하고도 연계되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배전반이라든지 이제 전선이라든지 변압기까지 다 통틀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일일렉트릭이 되지 않을까. 전력 케이블도 있겠지만은 이 자동차 부품에도 또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일렉트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차트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나와서 돌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봉 차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20주선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제일일렉트릭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뭐 강하게 튀어 올라가고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밖의 이슈도 챙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관리와 이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회담을 좀 진행할 수도 있다. 점점 이제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이 되게 힘든 시점에서 외부에서 좀 큰 매크로 이슈가 하나 터지면요, 생기면은 우리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재건과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방산은 요새 좀 꺾였다라고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방산도 방산 나름인데 방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이제
대형주 현대로템이라든지 LG 넥스원이라든지 이제 이미 차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번 주춤하는 모습 꺾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사실 꺾이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엊그저께 있었던 사태라고 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의 국책과제였던 섹터들 특히나 원전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제, 또 예. 방산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려되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추세가 밀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방산주 종목들 중에서 드론 관련된 섹터들은 또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방산을 살 거였으면은 드론 섹터들을 좀 보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이제 머스크에 대한 말 한마디 때문에 유인기에서 무인기로 가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방비를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로 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더 값이 싸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 쪽으로 봤을 때 드론 관련된 섹터들이 앞으로도 좀 시장을 좀 더 장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산으로 본다라면은 드론 쪽으로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또 재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건도 빠질 수가 없는 건데 이 재건과 방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그런 섹터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미국이 유럽연합의 지원을 더 이상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됐을 때는 재건들도 올라가지만 그 종전을 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산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유럽에서도 방산에 대해서도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가격도 싸고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 방산 부품을 또 수입해 나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앞으로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2기 행정정부하고 만났다라고 했잖아요. 협상을 해서 만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하는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안 하는 거고 그렇죠. 나토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영토 수복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찾지 않겠다라는 이제 협상도 나왔는데 과연 이 협상을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러시아에 대한 푸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좀 난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종전은 가겠지만은 재건 테마들도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좀 불거졌던 그 방산 피크아웃은 전혀 아니다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김용태 매니저님. 방산 피크아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현대로템과 LG 넥슨은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정부가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는 다들 이제 일단은 올스톱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요소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이게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의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계약 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연기되고 있고 딜레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좀 주가 반영에서는 힘겨운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올라갈 힘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이야기 한번 디테일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준 매니저님이 봤을 때는 재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해외 이슈에서 뭔가 크게 나온다라면은 재건 종목들은 한 번씩 착착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건주는 움직였죠. 벌써 이미.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죠. 아. 재건주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잠깐 조정이 나온 거고 재건 관련해서 우리 11월 달에 핫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핫했던 거 제가 화무 11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월 동안 한참 핫했는데 또 12월 또 재건이 핫하다. 물론 이제 한번 우크라이나 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얘기가 재생산될 거고 지금 이제 트럼프 팀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재건 어떻게 이제 할 건지 이제 종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미 그거는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조정 한참 나왔다가 뭐 한 1, 2주라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기사가 나오면 반짝할 텐데 지금은 이제 이미 뭐 많이 올랐고 뭐 농기계도 올랐고 이미 올랐다가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다 팔고 새롭게 또 매집이 되면 그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방산도 마찬가지지만 방산도 수출하려면 정부의 어떤 보증이 많이 필요하고 정부의 어떤 이제 그 인맥과 더불어 이제 뭐 정부의 그 이익 보증을
확보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빠지는 거고 재건도 마찬가지로 거의 정부 보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도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갔을 때 이 회사를 모르는 나라에서 왔을 때 정부 보증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지 정부 보증 없이 그냥 조그만 회사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이나 글로벌한 회사는 괜찮지만은 중소형사들이 갔을 때 저기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이제 장관들이 같이 이제 정부 대동하고 갔을 때 수주가 가능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은 각자 이제 앞서서 하나씩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가람 매니저님 현재 시점에서는 재건주, 방산주 둘 중에 좀 더 수익이 유력해 보이는 쪽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둘 다 비슷해 보여서 저는 사실 그냥 방산하고 재건을 나눠서 하나만 고르기보다 그냥 한다면 그냥 둘 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처럼 둘이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럼요. 같이 갈 수도 있죠. 지금 뭐 상황상 봤을 때 뭔가 정부 때문에 밀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가 부각되는 거 많은 것 같은데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브 전쟁도 그렇었고 지금 화면 잠깐 보게 되면요. 네. 지금 각국 뭔가 방산주가 많이 밀리고 있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지만 해외 쪽을 보게 되면 나토에서도 국방비를 11조를 증액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토니아에서도 국방비 증액하겠다. 결국 지금 다 전 세계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 대한 무기를 사겠지만 값이 조금 더 싼데 성능은 더 좋은 국산,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 대한 방산에 대해서 조금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개 더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만 좀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다시 이제 뭐 롯데라든지 다른 뭐 하나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결국은 다시 반등을 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바로 담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미국 좀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네. 결국은 방산도 미국이 주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헬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약간 꺾여 있고 누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슈가 없다 보니까 결국 미국장도 테마가 가는 거지 정상적인 종목이 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 종목도 꺾여 있고 LS뿐만 아니고 RTS도 올라가다 말고 있고 가장 컸던 로켓마틴 같은 경우는 급락 이후에 반등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은 얘네부터 올라가주기 시작을 했던 그 시점에 그때 이제 국내 방산주를 잡으면 될 것 같고 재건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1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 결국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재건 관련된 뉴스가 또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 쪽은 어쨌든 계속 트럼프 안에서의 핵심적인 재료가 될 거라 저는 계속 방산과 재건 안에서 또 둘 다 지금 상태에서 둘 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특히 좀 세계 본 게 다 미국이 먼저 가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섹터들로 이야기가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 얘기해 주시죠. 저는 결국 보고 있는 게 재건 쪽은 일단 전진건설 로봇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 실제 미국 내에서 매출액이나 이런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제 미국 향해서 우크라이나 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결국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전진건 로봇이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진건 로봇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산 쪽을 본다면 저는 잠수함 쪽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HD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도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조선 MRO 사업에다가 거기다 잠수함까지 하게 될 걸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 내 이슈하고 약간 거리가 먼 쪽의 조선이다 보니까 약간 방산도 껴있으면서 조선에서의 수입을 볼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 HD 현대중공업 이야기 나왔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뭐 종목이 또 겹치네요. 저도 전진건설 로봇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뭐 40%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20%에서 과거에 트리키에서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200대 관련 CPC 수주가 나왔듯이 재건이 된다고 하면 글로벌하게 6회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층 아파트를 질 수 있는 펌프카 관련해서 전진건설 로봇이 이제 핫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본다면 코오롱 글로벌 이제 지금 현재 많은 모듈 관련 주들이 올랐는데 코오롱 글로벌만 지금 현재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코오롱이 관련해서 최근에 티슈진 관련해서 무혐의 편 정도 나오면서 코오롱 그룹 주들이 괜찮은 상황에서 글로벌이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이제 건설 회사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가 저기 그 뭐 반포에 있는 스포렉스를 3천억 이상에서 매도를 하고 그 현금으로 재무 안정성도 갖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본 코오롱 글로벌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 그 테니스장 있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곳 그곳인 것 같습니다. 자, 김은태 매니저님 보니까 종목은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첨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발언권 한번 드릴까요? 특포대에서 어,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종목은 있군요. 네, 종목 있는데 예. 워낙에 제가 그동안에 방산 그리고 재건을 너무나 많이 종목을 해서 또 많이 드렸고 수익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포대에서 베스트한 종목을 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포대에서 어떤 종목이 나올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3가지 이야기 모두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특별한 탑5를 통해서 종목별 대응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갑니다.